최근 상담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니, 일요일 날 오전에 이상하게 여러 명의 구독자분들이 상담을 해온 게 있어요. 근데 다 거의 비슷비슷한 케이스. 첫째,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한국에서 아는 지인이 베트남 결혼을 했는데 그분 이제 와이프가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서 뭐 한번 와서 만나보고 뭐 하면서 자, 결혼식 비용도 500만 원, 지참금도 500만 원. 지창금? 예, 없잖아요, 원래. 없죠. 자,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결혼식 비용 500만 원, 지참금 500만 원, 예물 500만 원, 서류비 500만 원. 또 예물 해놓고 반지하고 귀걸이 사는데 또 200. 부모님 용돈, 또 의학당 생활비.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해서 2,600을 지불한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서 신랑 용돈도 다 빠지고 비행기 값도 다 빠지고 이제 이 상태잖아요. 근데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신부가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신부 페이스북이에요. 결혼했는데. 네.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 너무 속옷 차림에 야한 사진이, 여성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본인 걸 올렸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페이스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신랑을 차단시켜버리고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이제 그 이성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문의가 왔어요. 보상 어디서 받아요? 그 이제 이렇게 보통 된 경우에는 그 돈이 누구한테 줬느냐? 여성 쪽으로 바로 줬는지 소개한 사람한테 줬는지 대부분이요. 이렇게 이런 막 돈을 여자 집에 결혼식하고 이런 데 많이 주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 집에서 이 소개한 사람이 다 받아요. 반 이상 다 땡겨옵니다. 어? 신랑한테 소개를 받는 게 여자 집에서 땡겨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줬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분 말하는 거는 그래요. 뭐 의학당도 안 다니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서류도 안 했으니까지 이런 걸 받아낼 수 안 있겠냐. 낼 수는 있는데 과연 줄지 안 줄지는 모른다. 주겠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결국은 이분도 피해를 봐버리잖아요. 자, 정식 회사 같으면은 회사에서 재결혼을 추진하던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다시 하든 그러면 그쪽에서는 새로 해주는 자체가 없죠. 여자 집에 어차피 결혼식하고 다 줬다 새로 하면 새로 돈 내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회사에서 결혼을 했는데 정식 결혼 회사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2006년생 만 18세 여성을 소개를 받아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2006년생, 2005년생은 사실 하면 안 돼요. 만 18, 만 19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 어리고 이쁘고 좋죠. 근데 이 어리고 이런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좀 무던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성격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부들이 빨리 판단을 해버리고 에이 안 살아 이걸 쉽게 결정을 해보죠.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본다든지 좀 이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철이 덜 들다 보니까 파탄 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신랑들한테 엉뚱한 이렇게 응석 부리듯이 고집 부리는 게 있다. 근데 자 2006년생을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받고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 페이스북에 친구가 2,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걸 자기 계정이 뭐 해킹을 당연히 하고 또 차단을 시켜버리고 새로 계정을 만들려고 새로 계정이라고 오픈하고 과연 이 아가씨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그대로 모든 걸 받아주는 신부가 돼야 되지 뭔가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는 페이스북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그 회사의 통역도 베트남 사람 페이스북 많이 안 해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말이냐.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베트남 페이스북으로서 모든 정보를 받고 페이스북에 사진 같은 걸 올린다든지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올리는 것보다 남은 거 보는 걸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지금 뭐 영업하고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게 베트남 사회인데 응? 페이스북 안 해요. 통역도 그런 말을 해버린 거 신랑한테 어떻게 응? 그러니까 이거는 통역도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쪽 회사 사장님도 뭐 그런 여성들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자꾸 페이스북에 연연하지 마라. 무슨 소린지 그 내가 회사 사장님이 베트남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한국의 신랑에서 만날 베트남 데려오는 이거밖에 안 한 사람이 베트남 그 실상을 얼마를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해 사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면서 만날 그런 말을 하는. 왜? 통역들이 하면 통역들은 다 신부 편이잖아요. 응? 특히 그렇죠 베트남. 베트남 통역이나 베트남 마담은요 100% 무조건 신부 편입니다. 신부가 진짜 큰 잘못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쪽 사람들인데 응? 그걸 판단은 신랑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세 명의 사람이 비슷한 케이스로 상담이 들어와서 한 분당 거의 1시간 넘게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글쎄요 본인들이 판단은 하겠지만은 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와서 살 때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든 아주 가출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본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근데 저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서 그걸 제대로 마무리 짓는 분들이 사실 반도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연락 오더라. 그래서 중요하게 본인 인생입니다. 판단을 잘 하십시오. 회사의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볼 게 어딨냐고. 본인이 결정해서 결정한 걸 회사에 통보하라고. 통보하고 다시 해주십시오 하든가 하시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회사 사장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한번. 신랑들이 꼬시게 넘어가요. 또 위약금에 뭐 위자료네 이런 얘기 그렇죠. 본인이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나는 이 여성하고 뭐 하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못하니까 이 여성하고는 못하니까 새로 다른 여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 신부를 왜 혼자 고민하고 그분들은 저한테 다 터놓으니까 속은 시원하대. 속만 시원해서 뭐 할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 번 삐걱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전적인 손해에 마음적인 충격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그렇죠. 자, 저희 회사도 결혼 진행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파혼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신랑도 파혼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파혼을 이야기하다가 신부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신랑한테 막 사과하고 빌고 이렇게 한다고 신부가 뭐 신랑분이 받아들여져 버려요. 다시. 용서해주고. 그래서 한국을 갔어요. 한국 가서 문제가 더 삐끗삐끗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서 저도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파혼하라고 했을 때 좀 파혼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이야기 지금 하면 뭐해? 하긴 해요. 신랑분한테. 이미 때는 너저리 가는 상황이 되고 한국 가서 결국 이혼을 하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다 싶을 때는 여기서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분들이 정진을 못하는 게 정도 더럽고
돈도 더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결혼 초창기 때 하자마자 얼마 안 되고 이런 문제가 터진 분들은 또 쉽게 정리를 합니다. 돈만 손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근데 또 어떤 분은 모아놓은 돈 제가 그거 다 털었는데 거지 됐어요. 사실 한 2, 3천만 원 모아갖고 집어넣다 보니까 아까 그분도 2,600만 원 들었다 하지만 2,600만 원만 들었겠어요? 비행기 값에 자기 용돈에 뭐 따지고 데리고 간 사람 따라간 사람 비행기 값에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한 4, 500만 원 더 썼을 건데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이 가더라도 스톱을 하라.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 그걸 반드시 맹심해야 됩니다.